여러분,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은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했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하준 교수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문에서 가져온 글귀입니다. 3D 프린팅으로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모듈러 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본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고민을 100년 전에 했던 건축가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근대 건축가들인데요. 그들은 건축 디자인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건 무엇이었는지, 그 대안은 과연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미래 건축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답은 아니지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먼저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화로 기존의 전통적인 수공예는 없어지고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차, 그리고 자동차, 조금 더 나가면 비행기까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먼 거리가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도시라는 어떤 특이한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비행기나 철도 등을 위한 어떤 건축 시설도 필요하게 되었고, 전기, 조명, 엘리베이터, 그리고 철, 그리고 유리 같은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들과 건축 재료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대 건축가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 먼저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는 1919년에 바우하우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공예를 통합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표준화, 모듈화를 통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축 시간을 단축하며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대량 생산된 다가구 주택에서 이케아까지 건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미스 반데어 로에는 레스 이즈 모어라는 디자인 철학을 저희에게 알려주면서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재료들을 사용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를 활용한 간결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추구하였는데요. 그의 건물은 아마도 현재 건축가들이 가장 많이 모방하는 건물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건축 형태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건축가만 빼먹을 수 없는 르꼬르비지에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건축물도 많이 설계를 하였고, 도시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르꼬르비지의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는 고층 집합주거의 건축물을 세워 대지는 녹지로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모듈을 활용하여 독신 가구에서부터 3대가 같이 사는 가구까지 전부 고려한 13개의 주택 타입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복합주거단지로 다양한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을 통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들이 고민하던 문제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그들은 산업화와 대량 생산에 대해서 고민하였지만 현재는 생산을 더 줄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대 건축가들이 도입한 대량 생산 방식이 가져온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친환경 재료 사용, 녹색 건축물, 리노베이션 등이 그 예입니다. 생산을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적게 생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어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탄소 저장의 측면에서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 자재의 생애 주기에 따른 재료의 수명을 끝까지 사용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듈러 건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에 적합한 고층 빌딩이나 아주 1인을 핏하게 설계한 모듈 건축, 공간에 대한 고민과 정반대인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웰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지 고민합니다. 자연채광, 자연환기, 실내 녹지 등을 도입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애인 친화적 건축물, 최근에는 로봇 친화적인 건축물까지
어떻게 하면 실내 환경과 공간을 사람에게 잘 제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뭔가 근대와 현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근대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르꼬르비제가 생각하는 모듈 건축은 지속 가능한 건축을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모듈러 건축으로 발전한 것 같고, 미스 반데로의 레스 이스 모어는 장식을 최소화한다는 게 아니라 적게 생산하면 할수록 더 좋다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건축가들의 노력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영상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장하지웅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3D 프린팅 아니면 모듈러 건축들이 활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회 문제를 건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는 저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미스 반데오로의 아니면 르꼬르비제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의 건축물 중에 한 가지 라이노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장 많이 추천되거나 언급된 건축물을 다음 영상에서 라이노 모델링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물의 모델링 강의를 완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학교에서도 잘 공부하지 않았었던 근대 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설명한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많이 축약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대한 본질은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과 어떤 표현법,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만 생각을 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그 출발점, 왜 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가, 왜 이 디자인이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아주 색다르게 짜증나는 건축 업무들을 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잠깐이라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의 홈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